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강남에서 가게를 할 때 하루 매출이 20만원 정도인 그 과일 가게를 제가 인수받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이제 망하기 전이죠. 뭐 사정이 있어서 접기 전까지 일매출 5, 600만원의 일매출을 찍었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제가 과일이라는 게 이제 모든 장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걸 대입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의 입맛을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가 하필이면 마트였거든요. 마트 안에 청과 야채 건어물 코너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하는 경우였는데, 마트가 하루 청과 야채가 2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치가 너무 외졌어요. 위치가 뭐 강남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약간 떨어져 있고, 또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마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마트가 내가 있던 그 마트가 주택가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는 공원이고 그 옆에는 롯데질성 물류센터고, 그 옆에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 됐지만 그 옆에는 그냥 공터였어요. 강남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그 앞에 있고, 뭐 사람들이 그럴 건더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그 S전자, 삼성이죠. 삼성전자 물산 생명이 건물이 서초사옥이 있잖아요. 거기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진짜 무섭게 내려와요. 무섭게. 정말 무섭게 내려와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와서 뭐 사가시는 게 캔커피라든지 음료수,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름 때였는데.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간단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공원에서 산책 겸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공원이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가시길래 거기서 이제 좀 머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한테 과일을 일단 맛보게 하자.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직장인들이 뭐 사봐야 뭐 어떻게 사가지고 가. 맞아요. 직장인들은 사가지고 집에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법인카드의 그 쓰임새가 되게 좋아요. 삼성은요, 그 먹는 거에다가 그런 걸 많이 씁니다. 법인카드. 팀마다 그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그걸 다 쓰게 해줘요. 그런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 가보면요, 탕비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상상을 초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안에 냉장고 있죠, 인덕션 있죠, 뭐 팀별로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구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의하다가 그냥 뭐 음식 같은 거 꺼내서 먹고, 컵라면도 먹어요. 그 안에서 야근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돼 있어요. 정말 시설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맛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스크림 냉동고, 음료수 냉동고 앞에다가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컵과일을 다 잘라가지고 아침에 두세 가지 제일 맛있는 걸로, 그날 제일 맛있는 과일로만 컵과일을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인들이 딱 와가지고 음료수 대신에 처음에는 쭈삐쭈삐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뭐 그냥 하나씩 가지고 와서 먹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맛있는 과일 가게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손님들의 입맛을 버려놔야 돼요. 맛있는 과일만 먹다 보면요, 맛없는 과일을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계속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먹어보고 뭐 자기네들 뭐 MT를 간다거나 아니면 사무실 내에서도 잘 시켜 드세요. 뭐 수박도 시켜 드시고, 뭐 바나나 같은 것도 시켜 드시고, 때로는 컵과일도 주문하시고, 또 삼성이라는 그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아마톨 같은데 뭐 행사 있으면 과일 넣어달라고 그러고, 제일 대박인 게 뭐였냐면,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부식이 한 3, 4일 동안 안 들어와요. 근데 그 3, 4일 동안에 저희한테 주문을 다 넣는 거예요. 그 구내식당에서, 안에 삼성 식당에서. 그때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뭐 이게 유명해지면서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누군가가 사내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면서 더 유명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원 공장까지 가고, 그때 당시에는 화성은 없었고 수원 공장이 있었을 때여서 수원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원에도 납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매출이 20만원짜리 매출이 거의 1매출 300까지 올렸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직장인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있을 땐 있고 없을 때 없잖아요. 또 이 직장인들이 바쁠 때는 또 그 안 시켜 먹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택배. 이 사람들한테 택배를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원하시는 과일 고르면 택배 보내드립니다. 얼마 이상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행인 게 저희 옆에가 CJ 물류 그거 하는 중간 집화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싸가지고 그 중간 집화장에 갖다주는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택배를 하니까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또 제자리인 거죠. 한 300, 400 그 선에서 제자리, 하루 매출이 제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가 스포츠센터예요. 코오롱 스포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센터인데 헬스클럽 한 달 이용권이 80만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88만원. 와, 저는 우리 동네 헬스장 1년에 12만원? 30만원? 이런 거는 들어갔어도 한 달에 80만원짜리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거기 헬스장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그 재력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씀씀이가 커요. 아주머니들도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 기사 딸린 차 타고 오시거나 뭐 좋은 차 끌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야, 저기를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센터를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스포츠센터를 등록하면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사우나가 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우나에 딱 갈 때 일부러 그날 제일 맛있는 과일을 좀 싸가요. 그 삼촌들 줄 거랑 또 여탕에서 하시는 이모들 줄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함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손님들 사우나 마치고 오면 좀 단골분들 이렇게 잘라서 좀 드려달라고. 근데 여탕에 있는 분들이 잘하세요, 그런 걸. 이모들이. 남탕분들은 잘 안 해. 지네들이 다 먹어요, 대부분 보면. 근데 이분들이 여탕에서 그런 걸 잘해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또 바로 옆에 마트에 과일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바꿨다는데, 뭐 과일이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여기 맛보라고 갖다 놨다. 그럼 먹으면 이분들이 어김없이 저 운동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저희 들리시는 거예요. 집들이 대부분 좀 멋이더라고요. 분당, 용인이신 분도 있고, 저 거기 평창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이유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대요. 그래서 동네 헬스클럽이어가지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운동하는 스포츠클럽에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시려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사가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한번 사가시면 뭐 한번 장 보시면 2, 30만원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단골로 하면서 또 매출이 또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안 오시는 시기가 있어요. 한여름, 한겨울. 한여름에는 따뜻한 나라에서 한 2-3달 살다 오시고, 한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다 오시고, 한여름에는 시원한 나라 가서 살다 오시다 보니까 이 기간에 또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와야 되는 손님이 있겠다, 와야 되는 그런 손님을 필요로 하겠다, 더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근처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애들 하원 시간이 되면 일부러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아파트들이 대부분 노후된, 옛날, 지금이야 그 자리에 레미안 아파트 좋은 거 들어왔죠 뭐 한데, 예전에는 뭐 신동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뭐 이래가지고 좀 노후된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참 좋았어요, 들어가기가.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이제 애들 학원 시간에 저희 그 과일 들고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 보면 안녕 반가워 아들 그러면서 바나나 하나 주고, 저희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그냥 전단지 주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나 주고 전단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그 아파트 그 복도잖아요. 거기서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뭐냐, 딸기가 맛있다 그날 그러면 뭐 보니까 세탁소 아저씨들이 홍보를 세탁 하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 세탁소 아저씨만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면서 만약에 딸기를 판다 그러면 꿀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딸기
두 팩에 7,000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 손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 녀석 완전히 그렇게 한다. 사실 이거는 저희 스승이 그렇게 옛날에 알려줬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제 존재를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회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래서 그 니아카를 하나 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니아카를 하나 사가지고 두부상수 종 있잖아요, 종.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 떨이 할 시간 되면 일부러 그 니아카에다가 그걸 다 실었어요. 예전에는 그 땡땡땡 야채 가게 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제가 떨이를 잘 나갔거든요. 그걸 우리는 흔히 도보 판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도보라는 말이 그 트럭 장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판다는 걸 도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땡땡땡 야채 가게 있을 때 그걸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걸 써먹은 거예요. 니아카에다가. 근데 그 도보를 하다 보면 단속이 되게 심해요. 강남이다 보니까 막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니아카에다 그걸 신고 일부러 시간만 되면 그 동네 아파트에 가가지고 종을 쳤어요. 두부장수처럼. 그럼 아줌마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익숙해져가지고 그 종소리만 들리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그 과일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만원짜리 하루 매출 20만원짜리 그 가게를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까지 올리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장사가 안 될수록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다는 거는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생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순환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손님들이요, 어저께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건이 포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어요. 똑같은 포도가. 근데 가면 갈수록 물건은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러면 손님들이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 아, 여기 물건이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런 거는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게